제가 이제 딸 넷의 둘째 딸이거든요. 밑에 동생 둘이나 위에 언니나 아버지하고 저 관계를 못 말린다 그래요. 아, 정말 두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막 질투하는 자매도 있었어요. 아버지는 작은 언니밖에는 모르고 못 말리는 부녀간으로 가족들 속에서도 그렇게 하고 주변에서도 그러고. 그러니까 저에게는 뭐 남자친구도 될 수 있고 아버지도 될 수 있고 좋은 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다 아버지께서 하셨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셨을 것 같아요. 딸이지만 뭐 사랑하는 뭐 연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아버지하고 나와의 인연은 부모 자식 간이라기보다는 정말 그 각별한 인연을 가지고 내가 태어난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군요. 제가 선생님 그 왜 문장 완성 검사라고 해서 쭉 보면서 몇 가지 좀 추려갖고 왔거든요. 네. 근데 좀 눈에 띄는 게 내 생각에 가끔 아버지는 절대 존재. 네.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그랬더니 빼놓고 존재할 수 없다. 같이 간다. 네. 그리고 언젠가 나는 아버지 곁으로 간다. 네. 그래서 요거는 표현이 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표현을 쓰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은데요. 약간 집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약간 집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에 대해. 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제가 아버지고 제가 하춘아예요. 예, 그렇게 봐주시는 게 전 정확할 것 같고요. 다른 분들이 그래요. 제 말투나 쓰는 단어가 아버지가 하시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닮는 거죠. 계속 붙어 계시니까. 계속. 우리가 부모를 좋아하면 닮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건 굉장히 발달상 중요한 과정이고 좋은 건데요. 이제 그걸 좀 넘어서서 너무 좋으니까 이 너무 좋은 아버지에게 요만큼이라도 내가 잘못하는 걸 안 보이고 싶다면 그건 이제 지나치게 맞추려고 하는 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절대로 불편하지 않고 속상하시지 않게 내가 해야지. 이게 효심이라고도 보죠. 효심인데 한편으로 보면 아버님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동일한. 그러니까 나는 나고 아버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이니까 분명히 이거는 생각도 다를 수 있고 어떨 땐 마음도 다를 수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도 아버지를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니까 그거조차 조금 선생님 마음 안에는 그런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냥 아버지가 원하는 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뭐를 걱정을 하시잖아요. 뭐 이렇게 친인척들 뭘 좀 해주고 싶으신 마음이 아버지한테 있다 그러면 그걸 내가 미리 읽어요. 아버지 마음. 읽어가지고 그냥 제가 다 해요. 네, 주변에. 그러니까 효녀 맞죠. 효녀인데 사실은 그거는 아버님이 원하시는 거였거든요. 아버님이 원하시는 거였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아버지. 뭐 어떤 친척이 조금 네, 어렵다 네, 그러면 네. 아버님 마음을 쓴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하춘화 선생님은 아버님을 사랑은 하지만 아버님과 하춘화 선생님 서로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네. 언제나 마음이 똑같진 그렇죠,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럴 때 내 마음은 이런 데보다는 아버님이 안 네. 불편하시게 이거를 그래서 그렇게 다, 살았어요. 네, 제가. 맞추고 따르려고 하셨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딸만 넷이잖아요. 아들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뭔가 이렇게 마음이 한구석에 허전하시겠다. 그거를 아버지가 말씀을 하셔서가 아니라 제가 읽어버려요, 미리. 아빠 같은 남자 만나고 싶으셨겠다. 진짜 그랬지. 근데 지금 남편분은 좀 아버님하고 좀 비슷하신 점이 있어요. 우리는 중매로 만났는데요. 아버지 엄마가 더 좋아하셔서 저 결혼했어요. 아. 네.
부모가 좋아하는 거는 틀림없는 거거든. 부모만큼 자식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부모님이 좋아하시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믿어버리는 거죠. 아까 선생님이 어떤 점을 네. 부모님이 좋아하셨어요?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반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고 뭐 건강하고 제가 연애 생활을 하는데 단 한 번도 전화해서 왜 안 들어와 뭐 거기 어디야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네. 그건 참 중요하죠. 예, 활동을 예. 하시는 분인데. 절대 그 아버지께서 그 점이 정말 좋은 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아버지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거를 항상 제가 생각하고 아버지가 이걸 원하고 계시겠지? 아마 이런 생각 하실 거야. 내가 그렇게 하고는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의 수입이나 이런 것도 아버님이 다 관리하시나요? 했어요. 저는 돈을 31살 때까지 몰랐어요. 돈을 안 가지고 다녀서 항상 식당 가서 먹고 나면 아버지가 계산해 주시고 뭐 다 뭐 심지어는 의상실까지도. 그러니까 제가 돈을 가지고 다닐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5,000원짜리가 새로 나왔는데 그걸 몰랐다니까요. 5,000원짜리 나온. 지금은 제가 하죠. 31살부터 제가 해요. 근데 뭐 그 당시에는 또 선생님이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이 그렇게 이제 리사이틀에도 오지만 또 예전에 약간 밤무대 공연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네, 선생님도 예, 그런 걸 좀 그것도. 하셨었나요? 했어요. 네. 그때 상당히 이제 아버지께서 염려하시고 네. 그 딸의 어떤 공연의 진행이라든가 네, 네. 딸의 안전이라든가 또 네. 여자니까 예. 또 밤에 또 굉장히 걱정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늘 이제 관객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딱 관객이 보는 것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한 잔 들어가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무대를 뭘 던질 수도 있고 네, 네. 뭐 여러 과일 가지 던지고. 생각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늘 조심하는데 저는 재터리를 휙 던졌어요. 무대에. 근데 제 그 뭐랍니까 그 여기 가장 아픈데 정강이. 아니 정강이 말고 여기를 무슨 뼈라고 그러죠? 어디? 아니 먹고 싶은 거 말고요. 네. 뭐 우리는 그냥 뭐 정강이 촛대뼈라고 네, 그러면 촛대뼈. 네, 촛대뼈. 정강이뼈. 네. 그 뼈에 이렇게 탁 와서 맞은 거예요. 근데 진짜 아팠겠다. 내가 맨발로 맞은 게 아니라 가죽 부츠가 있는 위에 맞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네. 괜찮았어요. 그때도. 또 이렇게 가수가 노래 팬들이 와가지고 오색 테이프, 색깔 테이프를 이렇게 들고 있다가 목에다가 이렇게 걸어주는 게 또 그때는 그 꽃도 주지만 그러니까 테이프를 들고 막 이러고 무대 앞에서 있으니까 자연히 가면 목을 내밀죠. 그렇죠, 이렇게. 여기다 걸으라고. 근데 목을 딱 내밀은 때 딱 이렇게 가지고 여기서 딱 조여버리는 거예요. 여기. 그다음에 와. 막 공연을 하는데 근데 몸이 막 따끔따끔해서 이거 이상해요. 저기 좀 객석 좀 한번 살펴봐요. 몸을 보니까 뻘겋게 막 불켰어요. 몸이. 무대에 보니까 못 있잖아. 못을 이렇게 휘어가지고 새총에다 이렇게 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요. 어머 세상에. 어머. 그래가지고 무대 저 2층 뒤로 올라가고 잡았잖아요. 좀 이상한 사람들 많아. 근데 줄기차게 이렇게 무대 위로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하다가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죠. 그렇죠. 그러면 악수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손 안에다가 면도칼이 면도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악수하면서 손을 딱 빼면 딱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친 적도 있어요. 어머 세상에. 그러니까 별일이 다 있어서 우리는 항상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곳에서 노래를 하잖아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을 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겠네요. 마음 놓을 수 없죠. 다른 방송에서 한번 하춘호 선생님 관련돼서 영상을 좀 본 적이 있는데 그래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그 이리역에서 예. 맞아요. 그 영상을 봤던 기억이 나요. 전라북도 이리역 군내에서 화약을 실은 화차가 폭발해 큰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위험한 화물을 호송하거나 운송하는 관계자들의 조그만 부주의가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등 천여 명의 인명피해를 내고 엄청난 재산 손실을 내게 했습니다.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미리 여기 지금은 익산이라고 합니다. 익산. 네. 신문에 완전 일면에 그리고 또 선생님이 구조되셨어요. 그때 이주희 선생님이 업고 나오셔서 이주일 씨가 네, 업고 나온 것 이게 때문에 폭파 사고가요. 네. 이 공연이 보통 저녁 공연이 9시에 시작을 해요. 9시 10분쯤 폭파 사고가 난 거예요. 공연 도중에 그러면 그럼요. 그래갖고 극장 지붕이 그냥 내려앉아 버려갖고 그때 희생 당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많이 구경 돌아가셨죠. 오셨다가 네.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이게 무슨 전쟁 난 줄 알았죠. 네. 아 이게 이북에서 쳐내러 왔구나. 그러고는 막 여기저기서 신음소리 전체 불이 나갔기 때문에 앞이 안 보였어요. 그냥 하늘에 별만 보이는데 막 여기저기서 신음소리 나는데 거기서 이주일 씨가 나를 업고 도망을 간 거예요. 전쟁 난 줄 알고. 그럴 수 있죠. 국도로 도망을 가는데 벌써요. 예전에 왜 흑백 우리 한국 전쟁 때 보면 막 이불 이고 네. 뭐 쌀보따리 들고 피난 가던 그 그림이 그대로 있어요. 다 이렇게 피난 가는 식. 그 사람들도 전쟁 난 줄 안 거예요. 그래서 군산에 가가지고 도립병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문이 다 닫혀 있었어요. 그때 늦은 시간이니까. 근데 도립병원이 열려 있어갖고 가니까 벌써 환자들이요. 침대가 모자라가지고 그 병원 앞마당에 다 눕혀놓고 응급 치료를 하고 있더라고요. 엄청난 폭발이었거든요. 네. 정말 큰 사고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어디서 폭파가 됐는지도 모르고 움직였지. 그 후에 알았죠. 그러면은 그때 다치고 나서 얼마만 회복하신 거예요? 나는 극장 지붕이 내려앉으면서 그 벽돌이 어깨 타박상이에요. 뼈가 부러진 게 아니에요. 사고에 비해서는 그래도 예, 정말 천만다행으로. 예, 저는 그렇고 많이 이주일 안 씨는 다치셨군요. 굉장히 심각한 게 다쳤어요. 이게 벽돌이 치니까 골을 보고 하고 있는 뼈가 있잖아요. 이게 주저앉은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해서 만약에 골을 다쳤으면은 그렇죠. 뇌손상. 네. 안 되는 거죠. 하는데 약간 이렇게 함몰되는 그런 사고를 해서 저는 금방 나왔고요. 한 달 있다. 이주일 씨는 더 있다 나왔죠. 병원에. 그 이제 극장 지붕이 무너지니까 담을 넘어서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이주일 씨가 이게 담이라면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제 이주일 씨가 먼저 또 뛰어내렸어요. 그러면서 나보고 이주일 씨가 자기 머리 다쳤는데 그거 모르고 자, 내 머리를 딛고 내려오라고 벽에 딱 붙는 거예요. 이렇게 각별하게. 그래서 저는 뭐 그 기사가 막 났어요. 의리의 사나이 뭐 하춘아 업고 뛰다 뭐 이렇게 났는데 이제 공연하면서 우스갯소리로 내가 하춘아 씨가 그때 머리 딛고 내려가지고 머리가 빠져서 그때부터 안 나온다고 그 얘기하면서 역시 개그맨 선배님이 아니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하춘아 씨가 좋아서 내가 업고 나왔겠느냐고. 그 공연의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이 죽어버리면 밥줄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업고 나왔다고. 그렇게 해서 막 관객들이 웃고 그랬어요. 그 또한 개그로 승화시키는.